네, 안녕하세요. 이명주입니다. 잠자는 사람이 보통 일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의 양, 단위 시간당 일의 양이 보통 한 80 정도 나와요. 근데 아까 노래하신 분 한 800와트 뭐 이렇게까지도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가 100와트라고 다 계산해봐요. 한 사람당. 그런데 100와트 곱하기 100명이라고 해요. 그럼 10,000와트죠. 10,000와트인데 우리 4시간 이렇게 앉아 있을 거잖아요. 곱하기 4 하면 얼마죠? 40,000와트죠. 그러면 40kWh가 우리가 지금 일을 한 양이에요. 사실 그 전력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전력 단위를 쓰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만큼 우리는 정말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지만 이런 에너지의 문제가 건축물로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40kWh를 우리가 그냥 우리 원전 하나 줄이기 정보센터에 가면요. 우리가 하루에 쓰는 컴퓨터의 시간을 1시간만 줄이면 66kWh를 절약할 수 있대요. 1년에. 그거를 전기세로 해보니까 22,400원이에요. 우리가 서울시의 가정이 420만 가구예요. 곱하기 22,500원 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줄이고 돈으로 환산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에너지의 문제, 우리가 그냥 이제까지 우리 이목기 본부장님께서 뭐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1차 에너지 소요량, 1차 에너지, 2차 에너지, 3차 에너지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건물 안에 이렇게 있는데 건물을 에너지를 쓰는, 분명히 건물은 에너지를 씁니다.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 쉽게 말하면 여름에는 뜨겁게 해야 하고 여름에는 차갑게 해야 되고 겨울에는 뜨겁게 해야 되고 이 조명 에너지, 그리고 환기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뜨거운 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건물 자체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건물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이 5가지 에너지를 우리는 누구로부터 만들어 오냐면 전기는 한전에서 받아오고 도시가스 받아옵니다. 그런데 그 국가에서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해외로부터 원유를 수입해 오죠. 원유는 수입하지만 전력은 국산입니다. 이런 모토 많이 보셨죠? 원유를 가져와서 국내에서 생산해요. 발전을 시킵니다. 원유 자체, 다시 말하면 가공되지 않는 에너지를 1차 에너지라고 해요. 2차 에너지는 뭐냐? 그 가공되지 않은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로 만드는 거,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것을 2차 에너지라고 합니다. 열을 만들면 열 에너지가 되고 가스를 만들면 가스 에너지예요. 기름을 만들어서 우리가 경유로 만들어 온다. 그래서 집으로 바로 가져올 수 있게 한다. 이 모든 것을 전부 우리는 1차 에너지, 2차 에너지라고 이야기하고 2차 에너지 우리가 받아 씁니다. 근데 2차 에너지도요. 이렇게 48.7%가 대한민국 전체가 국내에서 발전하는 에너지가 발전, 열병합, 도시가스, 열이 있는데 이 중에 48.7%는 써보지 않고 다 손실된 에너지예요. 우리가 그 에너지 원유를 다 사오고 원료를 다 사와서 발전도 시키고 열도 만드는데 51.3%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48.7%는 써보지도 않았는데 다 나갑니다. 왜? 가공할 때, 변환할 때, 수송할 때, 우리 집까지 올 때까지 다 써버려요. 그런데요, 에너지 절약 건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인증제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제도냐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인증제도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1차 에너지 소요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봅니다. 1차 에너지에 대해서 물어봐요. 건물은 1차 에너지하고 상관이 없는데 1차 에너지를 물어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돈 내고 건물 지었는데 도대체 국가는 너의 건물을 위해서, 내 건물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원유를 사갖고 오게 만드는 건물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 건물이 에너지 절약형 건물이면 국가는 조금만 에너지를, 원유를 사오면 됩니다. 원료를. 그렇지만 내 건물이 에너지를 쓰는 건물이면 쓰는 것만큼의 2배의 에너지를, 사실 원유, 1차 에너지를 사와야, 1차 에너지원으로 갖고 와야 우리는 우리 건물을 가동시킬 수가 있어요. 뭘 위해서? 아까 말했죠?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들이 맨날 뽑겠다는 콘센트, 가전제품. 주택에는요, 정확히 보세요. 건물 한 채당 대략 전기 쓰는 양이
일반 사무실 건물이면 한 55%에서 60% 정도 돼요. 근데 우리 집 한번 볼까요? 도시가스 빼고 그 다음에 뭐죠? 취사할 때 가스레인지 빼면 나머지는 전부 전기만 씁니다. 주택은 다 전기만 써요. 여기에 전기를 이제 더 이상 가스레인지도 안 쓴다 해서 전기로 합니다. 더 쓰게 되겠죠? 요즘은 또 전기 히팅을 씁니다. 완전 100% 전기만 돼도 집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00%의 전기를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면 우리는 국가가 망해요. 그 전기를 만드는데 화석 에너지를 쓰게 하면, 다시 말해 1차 에너지가 화석 에너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차 에너지원이 신재생 에너지면 우리나라는 흥합니다. 그게 차이예요. 기후변화도 막을 수 있고 경제도, 국가 경제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1차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비록 내가 내 돈 내고 건물을 지었지만 이 건물을 가동시키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국가는 얼마만큼 에너지를 써줘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제도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네가 쓴 만큼만 이야기해봐 라고 한다면은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니지만 너로 인해서 국가가 얼마를 더 넣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에너지는 두 가지다. 뭐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효율과 재생에너지. 건물도 똑같아요. 에너지를 줄이는 건물, 에너지를 덜 쓰는 건물은 두 가지예요. 에너지 효율 건물, 에너지를 절약하는, 자체적으로 절약하는 건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쓰게 하는 건물.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똑같이 3kW를 설치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에다 설치하면 하나만 하죠. 그런데 건물의 자체가 에너지를 잘 쓰는 건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몇 가지 등급을 만들었습니다. 저에너지 하우스, 3.0리터 하우스, 그리고 초에너지 절약 주택, 패시브 하우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초에너지 절약 주택, 저에너지 주택이 얼마의 에너지를 쓰는 건물이냐, 패시브 건물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쓰는 건물이냐라고 우리가 나눌 때 아까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의 5가지 에너지 중에 딱 하나만 봐요. 난방 에너지만 봅니다. 겨울철 난방 에너지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쓰는 주택이냐, 너희 집이. 그런데 이 난방 에너지가 요즘은 냉방 에너지까지도 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제가 독일에 살 때는 오펠 차를 타고 다녔는데 들어보셨어요? 네, 오펠 차, 수입차입니다. 오펠 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렇게 열었어요, 유리창을. 그리고 에어컨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독일 차는 에어컨 달아야 되고 다 한국형 소규모 조그마한 옵션들이 들어있는 차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중에 제일 선호하는 차는 에어컨 있는 차예요. 그만큼 기후변화가 독일에도 강타했고 독일 자체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 집에 난방 에너지만 얼마 쓰느냐만 이제까지 봤는데 이제는 냉방 에너지도 얼마 쓰느냐를 보는 게 주안점이에요. 근데 난방 에너지든 냉방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은 기계가 아니에요. 설비 장치가 아니에요. 거꾸로 타든 옳게 타든 보일러 좋은 거 쓴다고 난방 에너지, 냉방 에너지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신재생 에너지 막 달았다고 난방 에너지, 냉방 에너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줄어들 수도 있어요. 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물을 제대로 지으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단열재를 건축물 안에다 붙여요. 단창, 미닫이창 붙여요. 자연환기 한다고 문 열어놓고 환기시켜요. 에어컨 틀어놔도, 온풍기 틀어놔도 막 공기가 너무 깝깝하면 문 활짝활짝 열어놔요. 그게 우리나라 수준이었어요. 그랬는데 앞으로 연간 에너지를 절약하는, 난방 에너지를 절약하는 건물은 이처럼 그냥 막 설비 장치 도입하고 신재생 에너지 넣고 이래가지고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건축가가 설계 단계에서 설계만 잘하면 난방 에너지도 냉방 에너지도 거의 80에서 90%까지를 줄일 수 있어요. 뭐 대비? 기존 건물 대비 80에서 90%까지의 에너지를 줄이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뭘 갖고? 설계 잘하면 돼요.
외단열 시스템, 삼중유리, 패시브 창호, 외부 차양 장치, 아주 기밀하게 건물 설계해야 되고, 폐열의 소환기 장치. 다시 말하면 여름철엔 에어컨 틀어놓고 온풍기 틀어놨어도 환기돼야 되잖아요. 열은 그대로 되고 환기만 시켜주는 폐열의 소환기 장치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LED 교체하면 정말 금상첨화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런 효율적인 건물을 지었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까지 추가를 하면 적은 비용 대비, 적은 용량 대비 굉장히 큰 효과를 두 개를 세트를 합쳐놨을 때 이룰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는 일반 건물이에요. 2017년 이제 난방 에너지와 냉방 에너지를 80에서 90%까지 줄이는 건물을 2017년 이후는 짓게 하겠다 그랬어요. 서울시는 2016년부터 짓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국가 로드맵이고 서울시 로드맵은 이거보다 한 단계 앞선 2016년이에요. 2025년부터요. 제로에너지 건물만 짓게 하겠대요. 서울시는 2023년이죠. 서울시 로드맵이에요. 그러면 저는 2023년 제로에너지 건물 설계하는 걸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 인생은 언제부터 필까요? 2023년부터 필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완공한 노원 에코센터예요. 자, 노원구에 가시면 마들공원에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리모델링 건물이라 완벽하게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거를 다 세팅하지는 못했어요. 기존에 어떤 건축가가 지어놓은 거 내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만 건드려서 지하 빼고 1, 2층만 제로에너지 만들었어요. 지하는 왜 못 만들었느냐? 기초에 단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가시면요, 이 건물 가시면 한참 더울 때 가시면 1층 온도하고 지하 온도 달라요. 겨울에 가시면요 1층 따뜻한데 지하 추워요. 지하의 기초 단열이라는 거, 지하를 땅을 둘러싼 벽체를 얼마나 단열을 꼼꼼히 했느냐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삼중유리 들어갔어요. 단열재 26cm 썼어요. 외부 블라인드 시스템 썼어요. 그리고 위에다는 태양열 지별관, 그리고 태양광 전지판, 지열 시스템, 그리고 이 빨간색, 파란색은 폐열의 소환기 장치 써가지고 국내에서 최초로 리모델링을 해서 제로에너지 건물을 만든 건물이에요. 근데 제로에너지 안 됐어요. 에너지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제가 제로에너지를 만들었는데요. 에너지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설계 단계에서 에너지를 얼마 쓰느냐라고 했을 때는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제로예요. 근데 제로에너지가 지금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네?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월요일 빼고 맨날 개방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요. 원래 생각했던 오픈 시간하고 클로징 시간을 예측하고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너무 많이 조명을 켜고 너무 많이 난방을 하면 제로에너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측값과 실행값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예측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내부 공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처럼 폐교마루 썼습니다. 추결체 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폐열의 소환기 장치 내용 들어갑니다. 냉난방 에너지 중요한 거는요, 88%를 기존 건물 대비 만약에 리모델링을 안 하고 계속 지었다면 그 건물 대비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난방 에너지가 88%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1차 에너지 소요량이 올 1월 달까지만 해도 300kWh 제곱미터당 단위 면적당 300kWh면 1등급이었는데 보통 국내에서 300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 기법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섞어서 300을 만드는데요. 이 건물은 완전히 에너지 절약형 요소만 가지고 25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재생을 쓰지 않았는데도 1등급짜리 건물이었어요. 근데 왜 1등급을 받지 못했느냐? 200평밖에 안 됐거든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건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건물이 작은 소형 건물에서부터 확대됐습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40kWh 이런 단어 썼죠. 사람이 내뿜는 거, 샤워할 때 쓰는 스팀, 내부 이 조명에서 나오는 열, 이 공간이 지금 가득 갖고 있는 열 에너지가 실제로 이거를 그대로 회수에다가 누군가에게 쓴다면
또 하나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런 에너지들을 전부 다 버리고 살아요. 어떻게 버리는지 아냐고요?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내 온도가 20에서 22도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저기 우리 공공청사 몇 도에 산다 그랬죠? 28도에 사신다 그랬죠? 불쾌하게 사시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쾌적하려면 20에서 22도에 살아야 돼요. 바닥 온도는 21에서 24도예요. 벽체 표면 온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말이 없어요. 벽체 표면 온도는 벽을 만져봤을 때 온도가 16에서 18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불과 몇 달 전에요. 겨울에 한참 추웠을 때 주택 리모델링 사업한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 집에 결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곰팡이 쓰는데 우리가 단열재를 덧붙였더니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더니 2도가 높아졌어요. 당연히 높아지죠. 그거 아주 쉬운 거예요. 차가운 데다가 스트로플 대고 카메라 찍어보세요. 당연히 표면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건물이 쾌적하냐 안 쾌적하냐는 뭘 대고 찍는 게 아니라 안 대고 찍었을 때 16에서 18도가 나와야 돼요. 이 온도를 갖게 되는 벽체를 만들어서 이 설계를 해놓으면 절대 곰팡이 쓸 일 없어요. 뭐냐면요. 에너지 새는 집은 알아야 고치죠. 곰팡이가 많이 쓸어요. 에너지 새는 집은요. 겨울에 추워요. 에너지 새는 집은 여름에 더워요. 에너지 새는 집은 유리창에 물방울이 맺혀요. 그리고 에너지 새는 집은 환기가 잘 안 돼요. 집안에 눅눅해요, 냄새가. 이런 것들이 전부 에너지 새는 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를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게 만드는 게 바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주택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외부 유리창 건물 절대 못 짓게 해야 됩니다. 짓더라도요, 어떻게 짓도록 해야 되냐? 블라인드, 외부 차양, 가동식, 이거 하니까 건축위원회 교수님들이 이야기해요. 저거 더러워져서 때 타서 정말 건물들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예요. 1년에 2번씩 청소하시라고 하면 돼요. 그걸 왜 본인들이 하시려고 하십니까? 예? 자, 아침에 오시면 저녁 내내 정말 아침 딱 동틀 때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저녁에 6시 때까지 그냥 이 유리창, 단열도 안 되는 유리창으로 햇볕이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열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덥죠. 그걸 미리 차양 장치나 덧문이나 블라인드로 닫아만 놓을 수 있다면 이 여름철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문은 열어놓고 환기만 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에서는 유리창을 열어놨는데 햇볕은 안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은 결국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인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BIPV 독일 갔더니 있다 그랬어요. 건축물 인면에다가 투명 전지판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는 유리인데 차단도 되면서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기도 생산되는 인면, 건축 인면.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문정지구 하려고 했어요. 누가 반대하는 줄 아세요? 인면 디자인하는데 좀 걸리적거리는 거 아니야? 또 위원님들이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안 된대요. 자, 자연환기 정말 필요합니다. 앞으로 자연환기 안 되는 건물 사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마세요. 자연환기 안 되면 그 안에서 정말 너무 힘드십니다. 유리창, 3중 유리 단열 시스템 창호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설치 잘해야 돼요. 왜 틈새 바람이 유리창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유리창과 벽 사이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벽하고 유리창 사이에 틈새가 잘 안 돼 있으면 계속 틈새 바람 들어와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건물은요, 결국은 누수 안 되는 집, 그 다음에 곰팡이 안 쓰는 집, 그리고 결로 안 생기는 집 만드셔야 에너지 안 새는 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려면 진짜 기밀성 있는 집, 그리고 단열 잘 되는 집, 열교 없애는 집. 우리나라는요, 인증제도 한 3개 있어요. 그 3개 인증제도 어느 곳에도 열교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인증제도는 없습니다. 인증제도에서 이 열교과까지 들어가는 날이 오면 대한민국 인증제는 완성이 될 건데요. 이 열교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왜 우리나라 건물들은 이 모서리 코너 부분에서 곰팡이가 필까? 이건 결국은 만나는 부분을 처리를 잘못했다. 다시 말하면 그 부분에 열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교 부분이 없어지는 날, 열화상 카메라를 찍었을 때 열이 새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게 하는 날, 그날이 바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안 새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자,
내단열을 하는 집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단열재 붙이려고 했더니 이 건축하시는 분이 농땡이 치신다고 띡띡띡띡 발랐어요. 이렇게 바르는 거를 감리를 하면서 안 됩니다라고 해서 전체를 다 바르게 하고 단열재를 붙이고 단열재 사이사이에 우레탄 폼까지 쏴서 완전히 다 마감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저렇게 해야지만이 곰팡이가 그 안에서 슬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아까처럼 저명으로 그냥 부착했다면 벽체, 차가운 벽체와 단열재 사이가 뜬 곳에 곰팡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곰팡이가 내부에서 생기면 그때부터 실내 공기질은 걷잡을 수가 없어지게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하는 집, 곰팡이 안 피는 집, 결로 안 생기는 집 꼭 우리 서울시 공무원 선생님들 불쾌지수 높지만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